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어떤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입은 옷이 괜찮은지, 말투가 적절한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고민한 적 말이죠.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순간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어릴 적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랐고, 선생님은 모범생이 되기를 원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상황은 어쩌면 인간 본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시선이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늘 성적이 우수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서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인 삶은 몇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남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쉽죠. 둘째,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단지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니까요. 셋째, 결국 내 안에 있는 잠재력마저 억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열정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 쏟아붓는 순간 그 에너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해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도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오직 자신의 열망과 행복에 충실했을 때였을 겁니다. 타인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특정한 모습으로 살길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종종 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 용기는 처음엔 작고 미약할지 몰라도 점차 커지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때로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산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산을 오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산의 그림자를 벗어나 우리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본능과 사회적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먼 옛날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무리를 벗어나면 위험에 처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런 진화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과거에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구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면 속에 보이는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치 자신도 그들의 기대에 맞춰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 성공한 듯 보이는 이야기, 화려한 성과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완벽한 삶은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 역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꾸며낸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이미지는 단면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은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불필요한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였던 타인의 기대와 규범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만다. 이 말처럼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끝없이 반복될 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그의 저서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완벽히 채우려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에너지를 오롯이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 쏟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죠. 결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관리해야 할 감정입니다. 이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한번 인정받으면 또다시 새로운 기대가 생겨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타인의 인정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 고갈됩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을 위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실패나 결점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오래된 습관처럼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기대 대신 자신의 가치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는가? 또는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타인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명심보감에서 강조된 자아, 성찰의 지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돌아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과정은 나 자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 확신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작은 성취의 반복을 통해 서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소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시도해 본다와 같은 목표를 통해 자신만의 작은 승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커질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죠. 결국 자기 확신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시선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해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타인의 의견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선택을 비판하거나 조언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의 관점일 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세요. 이런 기준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실천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타인의 시선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려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타인의 기대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며 타인의 기대와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중심을 세우기 시작하면 타인의 시선과 거리를 두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를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본능적인 욕구이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왜곡된 유리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완벽히 채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타인의 칭찬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지속적인 자존감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판은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상대화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전부 사실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 사람의 관점, 경험, 가치관에 따라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평가가 내가 정말로 동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의견과 단순히 주변의 소음 같은 의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조언은 신뢰할 만한가요? 이러한 질문은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평가와 무시해야 할 평가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자기 긍정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괜찮다고 되뇌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장점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가령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를 묻고 작은 성공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작은 긍정의 축적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대개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의 삶의 일부일 뿐, 그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진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고 나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빛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은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타인의 시선을 조금씩 덜어내고 진정한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설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용기는 작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순간에 내게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용기를 가지세요. 이 용기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상대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타인의 기대를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방향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은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단순한 다짐에서 그치지 말고 이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만약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나만의 중심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꾸준함은 중심을 세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이루면 큰 성과를 낸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꾸준히 자신을 다져나가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스스로의 목표를 점검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나의 기준에 맞게 행동했는가? 를 자문하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데 익숙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우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외부의 자극에 의해 좌우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들뜨거나 비판에 움츠러드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평온함을 찾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혹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요동칠 때에는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내린 선택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결정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행복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안정된 삶 같은 것들이 행복의 전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느끼는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에 책임을 지며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강한 반발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저항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 삶을 상상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길을 홀로 걷는 느낌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이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우려 애쓰며 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외부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면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기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타인이 그 변화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해답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과 외부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때 그 행동들은 점점 더 큰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아니오가 가져다주는 해방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과정은 때로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고 하루 중 작은 성취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에 붙잡아 두는 환경이라면 과감히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지나치게 비교를 부추기는 SNS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영감을 주는 책이나 글을 읽으며 자신을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용서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거나 타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 여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